안녕하세요. 김익현 변호사라 합니다. 제가 AI 같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조금 책 읽는 것 같지 않게 빨리 읽어볼게요. 며칠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또 부당한 결정을 했다는 거 설명드리기 위해 MBC의 보도 인용해 드렸어요. 거기에서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여 년 동안 경력직 경쟁 채용에서 직원 자녀만 비공개 채용하거나 면접 점수를 위조한 사례가 빈번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선관위의 최고위직인 사무총장과 사무처장까지 관여했고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선관위 직원들의 이에 대한 언급입니다. 친인척을 채용하는 것은 선관위의 오랜 전통이라고도 하며 어련하시겠어요. 선관위는 가족회사라고도 하며 믿을 수 있어 직원의 자녀를 채용한다고도 했다고 해요. 무슨 범행을 공모하나요? 믿을 수 있게. 또한 점수표를 조작하기도 하고 채용 비리에 대한 투서를 받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선관위에는 현대판 음서제가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를 받자 선관위는 감사원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어요. 사실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을 저도 있다는 것만 알았지 관심도 없었는데 최근에는 일반인도 이것을 다 알게 되었네요. 하여튼 선관위는 감사원을 상대로 채용 비리 부분에 대한 직무 감찰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한 것이었어요. 이제 공부를 하셔야죠. 감사원법에 의해서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감찰을 할 수 있고 다만 할 수 없는 공무원은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헌재는 채용 비리 등에 대한 직무 감찰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어요. 근거를 인용해 볼게요. 첫째, 헌재는 선관위는 행정부 등 외부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선거 사무는 물론 인사, 조직, 운영, 내부 규율 등에 관한 각종 사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딱 봐도 잘못된 것이 선거 사무는 독립적으로 해야 하는 면이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인사 비리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인가요? 비리가 있는데 그 조직에서 독립적으로 알아서 하라. 두 번째는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 선거제도에 관한 규정들이 헌법에 도입되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선거관리 사무를 독립된 헌법기관에게 맡긴 것이고 그것이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임을 그 근거로 들고 있어요. 참 할 말이 없으니 3.15 부정선거,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까지 끌어대고 있네요. 제가 저속한 말을 하지 않는데 조국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인용해 보지요. 구역땡 난다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위에서 설명드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공무원만 제외한 것은 한정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이라고 하네요. 참 이것을 보고는 헌재분들은 난독증이 있으신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긴 했어요. 이것은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에서 재직위원에 대한 아무 규정이 없음에도 3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본 것처럼 거의 입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드린 감사원법 입법 당시 속기록에는 선관위도 행정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상 독립이 보장되어 있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실도 감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만약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서 채용 비리 등에 대한 감찰을 했는데 아무 비리도 없었다면 또 조금은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비리가 없는 채용건이 없었을 정도로 비리의 종합 백화점인데 그것을 감사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한 것이지요.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8명의 헌법재판관 모두 같은 견해를 취했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도 그리 녹록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헌재는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은 두려웠는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및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이 아니면 물론 자체 감찰기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네요.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인지 선관위에 자체 감찰기구가 있으면 이게 잘 작동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헌재는 헌법의 해석에서 직접 도출되는 내용이므로 입법으로도 이 부분을 달리 정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네요. 즉 법을 새로 만들어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예요. 헌법재판소를 인민재판소, 헌법개판소라고 멸칭을 쓰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헌법 창작소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창작은 뭔가 좀 좋아 보이니 멸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겠지요? 어쨌든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까지 마음대로 창작해서 추측, 아니 우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결정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선관위를 성역화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헌재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사실 이번에 행배님이 TF팀 이런 것을 만들면서 그게 적절히 만들어진 것인지 그 구성이나 국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미리 안 된다고 막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헌재는 잘 곱씹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헌재가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허영 교수님의 말씀대로 헌재가 가루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쉰들러 리스트 OST를 이현민, 전송영 바이올리니스트 두 분과 함께 연주한 것을 올려드릴게요. 어떤 분들이 아우슈비츠에 수용되었는데 쉰들러의 리스트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게스실에 들어가는 꿈이라도 좀 꾸셨으면 하고 빌어봅니다. 이런 거 비는 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아요. 뭐 살인, 예비, 음모 이런 거 전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하도 여러 번 말씀드려서 대부분 아시겠지만 제가 악기 하시는 분들 두 분 모시고 영상 찍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너무 좋긴 한데 준비가 만만치가 않네요. 언제 또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분이 아주 잘하시니 제가 좀 어버버해도 묻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슬픈 곡인데 그래도 어떤 분들 저런 꿈 꾸시기를 기도하면서 즐겁게 들어주세요. 감사드립니다.